이번 주에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역전된 양상인데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요즘에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뭐 패턴이 바뀌었다, 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큰 추세로만 이렇게 보면 들쭉날쭉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흐름은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다시 이렇게 격차가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게 그게 1월 셋째 주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9% 이렇게 나와서 사실 좀 놀랐죠. 그때 보수 과표집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격차가 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뭔가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도층의 여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도층이 탄핵 찬성하고 반대 이걸 조사해 보면 그동안에 뭐 좁혀졌다 벌어졌다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 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이 69, 네. 탄핵 반대가 2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중도층의 탄핵 찬성 여론이 좀 더 올라가고 올라갔다는 네. 뜻이고요. 중도층의 정권 교체 여론도 62대 정권 유지가 37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본인이 응답한 사람들이니까 온건 보수나 합리 보수가 중도층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보수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또 중도로 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늘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그걸 큰 변수라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중도층의 여론들은 뭔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다시. 음. 그러니까 이전에 격차가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어이없는 얘기들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일종의 코미디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한 일단 일종의 반감이 더 커졌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막바지에 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도층이 바라볼 때는 윤석열은 탄핵되는 게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선으로 시선을 옮겨가기 시작했다고 보여요. 네. 윤석열 씨는 지금 업무 복귀해가지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본인은 그렇게 믿고 세대 메시지- 통합을 하시겠다고 네, 그러죠. 메시지 네. 냈는데. 그 의지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철석같이 복귀한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8대 0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철석같이 자기는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네.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네. 이재명 대표나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도 혹시 얘기할 건가요? 좀 이따가. 아, 그 얘기하셔도 됩니다. 붙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지난주하고 같아요. 같은데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층은 78에서 67이 됐고요. 좀 떨어졌죠. 근데 중도층 지지만 보면 31에서 35로 올라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조금 흔들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중도층이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추세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나 비호감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또 정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뭔가 좀 맞득지 않은 그런 시선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 이거를 뭐 자그마한 변화지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간에 보면 직전 조사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5%포인트나 빠진 건데 그 원인 중에는 헌재 심판 영향도 있지만 명태균 게이트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대변인님? 네. 네, 뭐 명태균 게이트를 지금 네. 언급하는 이유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했던 뭐 농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명태균 게이트 조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탄핵 전에 계엄 전에 있었던 뭐 1차 명태균 게이트가 조금 계엄 상황에서 가라앉은 네. 느낌이 있다 다시 불붙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분명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2차 영향이- 명태균 네. 게이트. 그리고 이제 보면은 네,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법조인이시니까 여러 가지 윤석열 측의 대응을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중도층의 표심을 좀 이렇게 국민의힘의 지지를 거두는 자극제가 됐다고 좀 보십니까? 한마디로 보면 물론 저도 법조인입니다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매번 볼 때마다 어제 목요일 날 그다음에 이틀 전에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중간에 나갔죠. 네. 변호사들이 자기의 의뢰인하고 자기의 의뢰인이 일을 할 때 가장 난감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변호사 자체가 자기 의뢰인이 하는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 말이나 행동이 네. 그런 경우에 이게 법정에서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업 투자, 뭐 인수자문 이런 거 하니까 네.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려면 내 고객의 말이 내가 납득이 가야 그걸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납득이 안 되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아서 네, 위상. 가래를 피운 거다라고 변호인이 윤석열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했죠. 얘기했잖아요. 네. 전형적인 법조원이 상황이 자기 클라이언트가 이상한 짓을 할 때 둘러대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도 음. 이게 어처구니가 없네. 그리고 한 번 더 실제로 어제는 윤석열 측에서 사실은 읍소에서 원래 맞아요. 안 네. 됐던 그 증인을 추가로 연도 받아준 거잖아요.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국가 아유. 위상을 걱정하여 도망갔죠. 아니 어제 어처구니 없었던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장면은 뭐죠? 그러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 계엄 전후로 세 차례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게 나왔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냐? 나도 내용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호기심 천국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주장이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이제 받침이 돼야 되는데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궁금하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본인의 말처럼 금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날 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잖아요. 본인은 네. 뭐 예산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만 뭐 예산 걱정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실 경제수석하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한 번도 협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자고 해보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 통과될 것 같아서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제 황금폰을 민주당에게 넘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빨리 비상계엄으로 막지 않으면 이게 이제 특검이 통과돼서 이제 자리에서 하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걱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분이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문자를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교분이 있고 전화통화를 하고 만났던 어떤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곧바로 문자로 소통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례적인 일은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는 AI급의 기억력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네.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도 해줄 말이 있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변호를 이렇게 하면서 진술을 한 거는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정치에 아예 관심 없고 약간 보수 성향인 친구들도 차라리 처음부터 너무 죄송합니다. 계속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동정심이라도 생기지. 네. 이거는 계속 헛발질로 인해서 중독층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했고 그거를 이행한 지금 지휘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구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시에 따른 거잖아요, 그 사람들. 네. 그럼 다 내 책임입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대통령의 태도라고 국민들은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행동했잖아요. 나는 아무 책임 없고 쟤들이 뭘 잘못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김용현하고 여인영이 얘네들이 작전통이라 수사를 안 해면 잘 맞아.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 체포하고 이런 거 정말 잘못된 일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잘못됐다고 말했어. 그 말은 그건 나는 지시 안 했어. 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 뭐냐면 김현태 특임당장 제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 울고 짜고 하면서 뭐 김용현한테 속았네 어쨌네 해놓고 나중에는 또 말 국회 바꿨잖아. 나가지고 예. 아주 당당하게 그냥 레이저를 쏘면서 그냥 뭐 지시는 없었다 이래 말했는데 어쨌습니까? 뉴 그 텔레그램 그뉴 그러니까 네. 텔레그램 봐. 다 지시했더만 다 잡으러 갔더만. 그러니까 이거 형사처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이거 뉴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런 바로 만나요? 근데 오늘 끌려간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 심지어 거기다 그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도 뭐 문을 잠그는 용도라는데 어제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이 시연하는 거 보니까 사람 손 잠그는 게 맞더만. 네. 케이블 타이보다 차라리 넥타이로 묶은 게 더 짱짱합니다.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예. 뭘 풀을 수가 있어야지 뭐 문짝을 잠그든가 말든가지. 손을 끼면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 포박이 되는 네, 형태인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묶이는 형태로 돼 있는데 네. 문을 어떻게 문고리를 끼지? 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이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사실 그게 제일 저는 권력 사유화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여인영 방첩사 장관이 쭉 체포명단 불러줬잖아요. 15명.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 통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통화를 다시 했다잖아요.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한동훈 추가요. 무슨 짜장면 배달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추가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한동훈이 국회 그 표결에 참여하고 이건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동훈 추가해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겠지. 그 여인이 혼자 자기가 판단했겠어? 그렇죠. 김용현이나 당연히, 윤석열 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시를 했겠지. 이게 권력 사유화의 증거지. 어떻게 여당 대표를 나한테 반대되는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야 바로 한 명 추가해서 체포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리고 어제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결국 직접 시원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조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실대로 한 진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거기를 두고 윤석열 대리인단이 조지호 청장이 혈액암을 앓고 있는 걸 알면서 혹시 선망 증상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동료 법조인으로 봤을 때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그 내용 보고. 제가 그거를 보질 못하고 청취는 했는데요. 네. 이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변호사하고 네. 그 부총장하고 그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혹시 그러니까 선망 얘기를 아직 하기 전에 이게 질문지를 먼저 준비합니다. 법조 네. 증인 신문이 있을 때는 그렇겠죠. 네. 써 있는 거를 읽는데 1번 그 질문을 딱 했더니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 질문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 총장이 그 다음 질문에서 제가 뭐 선망 증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몇 시간 동안 맞아요. 오랫동안 네. 했지만 수시로 휴식 시간을 줬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질문을 오히려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거는 첫 번째는 근데 이 변호인단이 지난번에 그 김계리 변호사가 네. 그 재판부에 항의성 어느 규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막잖아요. 네. 의뢰인이 변호사를 사용할 때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변호사를 그래도 아직은 탄핵이 되지 않은 대통령인데 저런 변호사를 옆에 두고 이 역사적인 액수에 따라서 아니. 좀 달라집니까? 변호사들의 이런 언변이. 네, 김현장 계셨잖아요. 네, 그런 건데. 네. 우리 민주당하고 조금 이제 민주당에서 희귀 자원이죠, 희귀 자원. 일단 우리 민주당에서 김현장에서 왔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좀 세련됐잖아. 아니 그런데 그 선망 증상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질병에서 초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볼 땐 적어도 그거는 너무 최소한의 심한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존중이나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조지호 청장이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망 증상이 네. 환자들이 굉장히 위중할 때 그러니까, 헛것을 네. 보는 현상을 네. 선망 증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암에 걸린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진술한 거를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거를 네 선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아마 환자 보호자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거 들었으면은 저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요. 홍장원 1차장도 자기네가 나중에 반박할 게 없으니까 그때 대통령의 입에서 그랬잖아요. 그때 술 먹은 게 분명하더만 내가 술 먹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식의 태도잖아요. 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술 먹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네.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그랬나 보지? 이런 식의 고찬 얘기들을 하고 그 환자한테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심한 거죠. 아니 그 선망 증상이라는 게 병세가 중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버젓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렵게 투병하시는 분을 그러니까. 앞에 놓고 선망 증상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결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홍장원 차장 얘기했는데 홍장원 차장 얘기도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메모를 받아 적은 홍장원 전 차장의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 이런 거는 좀 확인 좀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현대고등학교 나온 거를 맞아요. 하나 네. 잡아가지고 네. 친구 아니냐. 음.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참 그 재치 있게 반응했다고 했는데 국정원에 신고 없다. 길게 얘기해 그러니까, 친구도 네. 아니다. 뭐 현대고등학교 네. 나왔는데 뭐 기수가 다르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음. 국정원에 신고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좀 진지충에 빠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대통령의 변호인의 수준 그다음에 그러한 그 피시민 그 대통령이 하는 어떤 아무 말 막 던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강성일 부장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국민이 봐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걸 떨어져서 가장 뭐 슬픈 상황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네. 그 변호인단에서 현대고 나왔으니까 친구 아니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정말 꼬라지가 아니 수준이 근데 진짜 한동훈 너무 대표가 심각해요. 네.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축출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의 이름으로 공식 입장처럼 나온 게 이게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땐 처음이었던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왜 다른 거는 이렇게 애둘러서 홍보하잖아요. 뭐 책을 낸다더라 그러면서 측근입을 통해 가지고 한다거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반응하는 원외 건데, 당협위원장이나 네. 이런 사람이 뭐 우리 유튜브 채널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는 했지만 한동훈 입장이라고 가지고 나온 게 이 짤막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이게 네. 딴 거 왜 날 팔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이걸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속보로 나온 내용을 보면 어떤 주장을 했냐면 공수처가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다. 뭐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간 그 영장 기각 의혹이 있으니 답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영장이 체포영장이 기각이 한번 됐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발부됐으면 그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까 제가? 저는 이거 지금 되게 4시부터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예정이 네. 없던 거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얘기하려고 지금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건데 지금 그것 이외에 다른 건질 말이 없다라는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상황인 것이고 여하간 이런 의혹 제기는 과거에 이제 물밑에서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맞아요. 아마도 이제 제기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중앙지법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 확인은 정확히 해봐야겠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된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된 건 아니라는. 그래요? 그렇게 네, 알고 그래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것도 강성일 평론가 네. 말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운변의 의혹 제기라고 한다면은 어제 헌재 나와가지고 한 얘기랑 별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 근데 네. 그것도 그렇지만 네. 어제 구속 취소 신문이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구속 취소 신문 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어제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윤 대통령 측이 진짜 밝히는 내용처럼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이 2번이나 돼서 서부지법으로 가가지고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네.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 신문을 어제 한다고 하면은 그걸 근거로 얘기를 했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확인이 안 되나? 확인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왜 어제는 하나도 주장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꺼내는 발악하는 거야? 거죠 이제 막. 아니 아무리 지져도 열차는 달리는 거고 어제부로 이제 보면은 변론길이 사실상 종료된 거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최후 변론하고 네.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헌재 최종 종국 결정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아마도 이제 마지막 변론이 다음 주 화요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헌재 그 탄핵 관련된 의결서가 접수된 지 73일 만에 뭐 변론이 종결되는 수순인데 만약에 이제 3월 그 초중순에 그럼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5월 장미 대선 아니겠습니까, 강성희 변호사님? 장미대선 벚꽃이 그러니까요. 아니고. 이제 어느덧 참 희한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선은 12월이 아니라 5월로 이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지금 뭐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조기 대선을 정말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오늘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서 어쨌든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보수 결집이 된 게 아니라 보수들이 이제 좀 지친 것 같아요. 지쳤다. 계속해서 네. 결집을 계속 하니까 지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환길 같은 분도 너무 지나쳤고 계속 객관적인 주장이 없이 그 증거가 없이 주장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유통일당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중도층에서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증거가 저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 아, 그래서 네. 저는 다른 후보들은 지지율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한 자릿수로 내려간 거는 네네. 포인트가 그래서 됐으니까. 그런 것이 있고 네. 근데 또 그만큼 또 이재명 대표의 언론 노출 빈도율이 좀 높아진 것.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탄핵 심판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나름대로 정책적인 언론 빈도율이 노출이 높아졌다는 것은 저는 민주당 지지율이 좋은 것이고 이러한 템포들이 어쨌든 이제 결국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네. 그때는 이제 또 뭐 이제 개헌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5월이 공식화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뭐 중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계획하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지막 변론이 2월 27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나. 3월 10일에 선고가 나왔고 5월 9일날 대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기일이 비슷한 시기에 될 법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3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대략 계산 다음 주에 그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날짜를 따진다 그러면 보통 2주 안에 지금까지 선고를 했고 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어떤 사례에 준용해 가지고 판단을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거나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했었던 것을 그때 걸 그대로 준용해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전에 두 번의 탄핵 심판 때 했었던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3월 둘째 주에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60일 계산하면은 지금 5월 초나 네. 5월 중순 이전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벚꽃 대선 얘기 네. 4월에 벚꽃은 피고 아, 4월 5월에. 중순 정도 4월은 피고 목련이 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4월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고. 내 결혼기념일이 4월 중순이야. 늦게 먹고 싶어가지고 4월 근데 중순이었단 이제 말이에요. 대선이 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 개표 방송 섭외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로 오늘 벌써. 벌써? 진짜? 지나가면서 그 거짓말 사실이야? 뭔 소리야? 지금 그래. 아무도 안 왔어. 자기 혼자만 왔네. 아닙니다. 저는 암묵적으로 막 죄송합니다.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디님 만날 때마다. 어? 네, 말을 안 써도 돼요? 해도 저한테 막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죄송해요. 야 역시 배워다, 연예인은 배워야. 달라. 아니, 윤정원 그래서 네. 아 진짜 이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네.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투표가 설렌 적은 처음이에요. 정말 저는 원래 당연히 대선 방송하기 때문에 설레는 건 아니, 아니고요. 저는 진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진짜 꿈도 못 꿨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잠이 부족해 보이더라.